요즘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은 날씨가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날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인생이 뭐 별건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고 갑자기 허무해질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난 50년, 60년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 정말 열심히.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했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무언가를 이뤄내려고 했고, 자식들 교육은 제대로 해야 하고, 부모님 병수발도 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앞으로를 계획해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어요.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했고, 미래 때문에 현재를 놓쳤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50대, 60대, 70대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지? 자식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당신의 간섭을 거부하고, 열심히 모은 돈도 쓰이지 않으니 남아있고, 사람들의 평가도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고, 그럼 뭐가 남나요? 시간. 정말 소중한, 정말 귀한 시간들이 남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어디다 쓸지 모르는 거.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누리는 법을 잊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당신에게 깨달음이 찾아와요. 아, 인생이란 게 사실 별거 없더라. 그럼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가 우리를 위해 사는 건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깨달음을 이미 얻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당신과 똑같이 열심히 살아온 세 분이 언제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누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후회했고 무엇에 감사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실 거예요. 이 영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그 모든 노력이 이제 보상받을 차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누릴 차례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첫 번째로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2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름은 미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지난 50년간 돈 걱정을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부족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이달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라는 걱정을 안고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다 컸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남은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산을 했어요. 손자들 학원비도 챙겨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싸들고 그렇게 70대 초반까지 살아왔어요. 늘 돈 걱정하면서도 쓰던 대로 쓰고 하던 대로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지금 충분히 살고 있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해온 계산들이 다 의미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획한 대로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였어요. 그날부터 미영 씨는 달라졌어요. 손주들과 카페에 가서 비싼 케이크를 사 먹고 예전에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주도 여행도 자주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기 싫으면 친구들과도 가고
가장 놀라운 건 미영 씨의 표정이었대요. 자식들과 손자들이 놀랐어요. 엄마, 왜 이제 갑자기 자꾸 웃어? 미영 씨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평생을 위해 모은 돈이 결국 이걸 위한 거였다는 걸. 자신이 평생 번 돈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즐거운 순간을 만드는 것. 그게 돈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것. 미영 씨는 지금도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낭비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겁내지 않아요.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지금을 즐기는 게 최고더라. 두 번째로는 관계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75세 할아버지 동호 씨를 소개할게요. 동호 씨는 평생을 책임감 있는 아버지, 효도하는 아들, 믿음직한 남편으로 살아왔어요. 자식 교육에도 철저했고 부모님 건강도 챙겼고 아내가 편하도록 매달 급여를 모두 가져다 줬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60대 초반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자식들은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동호 씨는 여전히 그들의 일에 간섭하고 싶었어요. 저 자식, 저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할까? 저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손자 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나? 그 같은 걱정들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부관계 50년이 넘었는데도 동호 씨는 여전히 아내를 관리하려고 했어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건강에 좋을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할지. 어느 날 아내가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간섭을 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동호 씨에게 마음속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깨진 게 아니라 해제된 거예요. 마치 평생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어요. 동호 씨는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아내든 자식이든 더 이상 내 짐으로 두지 말자.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걱정, 모든 책임감, 모든 간섭. 그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이들, 아내,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그 깨달음 이후 동호 씨가 한 첫 번째 일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미안해. 지금까지 너한테 간섭이 많았어. 이제부터는 네가 하는 일에 말 안 할게.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버지를 믿어줘. 자식들은 놀랐어요. 하지만 그 말 이후로 동호 씨와 자식들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대요. 왜냐하면 이제 동호 씨는 자식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호 씨는 요즘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다녀요. 목적지 없이, 시간도 정하지 않고 그냥 걸으면서 옛날 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웃고 때론 조용히 침묵도 즐기며. 동호 씨는 이제 안다고 해요.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 옆에 있는 게 최고더라. 세 번째로 시간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낳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경주에 사는 68세 할머니 순옥 씨는 평생을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시간 낭비가 뭔지 알았어요. 일은 빨리 끝내고 밥은 최대한 빨리 먹고 TV는 거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순옥 씨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지금 쉬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어릴 때도, 자식들이 클 때도, 손주들이 생겼을 때도 순옥 씨는 항상 바빴어요. 그런데 68세가 되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나랑 놀아줄래? 라고 물었어요. 손녀는 당시 7살이었어요. 순옥 씨는 어딘가 바빠서 엄마한테 가서 놀아라고 말했어요. 손녀는 가버렸고 그 밤 순옥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뭐 하는 건데 손녀와 놀 시간이 없지? 자신이 그날 한 일들을 돌이켜보니 이미 잊혀 있었어요. 그때 순옥 씨는 눈물이 났대요.
아,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은데. 그 후로 순옥 씨가 한 결정은 간단했어요. 느려지기. 손녀가 또 놀아달라고 했을 때 순옥 씨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손녀와 이 시간을 함께 앉아서 블록을 쌓으며 놀았어요. 딱 이 시간.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면서 그 이 시간이 순옥 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대요. 그 후로 순옥 씨는 낭비를 멈췄어요. 대신 여유를 시작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낭비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고, 여유는 현재를 충분히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순옥 씨가 요즘 손녀와 하는 일들은 효율적으로 볼 때 정말 시간 낭비거든요. 카페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만 있고 손녀의 말을 그냥 들어주고. 하지만 순옥 씨는 이제 안다고 해요.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 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최고더라. 이제 별거 없더라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미영 씨, 동호 씨, 순옥 씨. 세 분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모두 70대 초반에서 중반에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어요. 인생이 별거 없더라. 이 말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해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나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 자식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렇다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그 노력 덕분에 지금 우리는 먹을 것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노력 과정에서 현재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인생이 별거 없더라는 깨달음은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많은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누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평생을 위해 살았어요. 미래를 위해, 내일을 위해, 언젠가를 위해.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 내일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미래는 계획대로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지금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 그럼 인생이 별거 없더라는 깨달음에 도달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 충분함을 인정하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것들을 세어보세요. 밥이 있나요? 잘 곳이 있나요?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계 대다수의 사람보다 풍요로운 거예요. 더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두 번째, 지금에 집중하세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식사할 때 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봐보세요. 산책할 때 바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이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사는 시간 만드세요.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오셨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예요. 혼자 커피를 마셔보세요. 책을 펴보세요. 산책을 다녀보세요. 뭘 해야 한다는 의무 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는 시간을 만드세요. 네 번째, 지금 이 사람을 소중히 하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이 곁에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살아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놓쳐버려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임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그럼 손을 잡아보세요.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미영 씨, 동호 씨, 순옥 씨는 모두 우리 이웃이에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깨달은 거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인생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최고더라. 이건 슬픈 말이 아니에요. 가장 자유로운 말이에요. 가장 따뜻한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리세요.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이 좋아하는 일들과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함께 인생이 막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나와 함께 끝까지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도 내일 하루를 조금 다르게 시작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순간을 비워두지 마세요. 인생이 막 살롱은 여러분의 곁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생 이막살롱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